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흙냄새가 짙어지죠. 어떤 어른들은 크게 땅 밑에 있던 것들이 숨을 쉬러 올라오는 냄새라고도 합니다. 집집마다 내려오는 금기 하나쯤은 있으시죠? 문지방을 밟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금기는 생존을 위한 아주 필사적인 경고였습니다. 비 오는 날 대문 밑에 물이 차오르면 절대로 아이들만 집에 두지 마라. 부산 황령산 자락, 그 축축한 빗물 속에 숨겨져 있던 공포. 2006년 추석 때 일어났던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산 토박이입니다. 제가 12살이던 2006년 할머니 댁은 황령산 자락에 있는 1층짜리 양옥집이었어요. 그 집 근처에는 동네에서 남천동 할매라고 불리는 분이 살았는데 무당은 아니었지만 소위 신기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분 말을 법처럼 따르곤 했죠. 할매가 저희 집안 어른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와서 대문에 물이 찰랑거리면 절대 애들만 두지 말라고요. 그게 허투루 들리지 않았던 건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일 나가시려는 걸 할매가 뜯어말려 집에 계셨던 날 공사장 인부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고, 아빠가 배 타고 출장 가시는 날 술 절대 먹지 마라 경고해서 아빠만 멀쩡히 살아남은 적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여 북적이다가 어른들이 잠시 외출을 하게 됐어요. 집에는 저와 8살 배기 사촌 동생 준우 딱 둘만 남았죠. 금방 다녀오겠다던 어른들이 나가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할 때쯤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준우야, 강준우, 방, 부엌, 화장실 어디에도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에 우산을 들 틈도 없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뿌연 빗줄기 사이로 골목 끝에서 누군가 휙 하고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준우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뒤쫓았습니다. 골목을 돌아 들어갔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준우가 아니었습니다. 웬 꼬마 여자아이 하나가 젖은 한복을 질질 끌며 앞서 걷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는데 그 줄 끝에 무언가 짐승 같은 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잔뜩 굽은 채 털이 뒤엉킨 짐승. 바닥을 긁으며 버티는 그 짐승이 지나간 자리엔 검붉은 자국이 길게 남았죠. 홀린 듯 따라가니 골목 끝에 화려한 꽃상여가 놓여 있더군요. 한복 입은 여자아이가 멈춰 서서 뒤를 획 돌아보는데 입꼬리가 귀밑까지 찢어질 듯 올라간 기괴한 얼굴로 저를 보며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줄을 확 잡아당겨 짐승을 상여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짐승은 살려달라는 듯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는데 그 순간 번개가 치면서 그 짐승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가에 거품을 문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준우.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집 마루에 누워 있었고요.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준우가 꿈속 그 모습 그대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어른들은 없고 준우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저는 준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들쳐 업고 대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발이 문턱에 걸리면서 준우와 함께 고여있던 흙탕물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준우가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쿨럭, 캑캑. 그때 외출했던 어른들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오셨고 뒤따라 들어온 남천동 할매가 대문 쪽을 보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내가 뭐라 했노? 물 차오르면 애들만 두지 말라 했지. 지금 이 집에 뭐가 들어와가 애들 쳐다본다. 빨랑 애들 챙기 나온나. 할매는 저와 준우를 하얀 무명천으로 칭칭 감싸게 하더니 자신의 집 신당 방으로 데려가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엄명하셨죠. 내일 아침까진 누가 와도 문 열어주면 안 된대이. 엄마가 와도 안 된대이.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된대이. 알겠나? 어른들도 다 나가고 캄캄한 신당 방에 저와 준우만 남겨졌습니다. 준우는 지쳐서 잠들었고 저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우리 준우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야지. 작은 엄마, 준우네 엄마 목소리였어요. 잠에서 깬 준우가 홀린 듯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잖아. 나갈래. 저는 준우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안 돼. 할매가 절대 나가지 말랬어. 엄마가 여기 있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런데도 밖에서는 계속 준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급기야
잠겨있던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이 아주 조금 벌어지더니 그 틈새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아까 그 목소리가 톤을 바꿔 속삭였습니다. 어린 것들이 참 곱기도 하지. 미안하다. 미안한데 오늘은 좀 데려가야겠다. 그 순간 천둥이 치면서 밖에서 꺄아 하는 여자아이의 비명이 들렸고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 덜덜 떨어야 했죠. 날이 밝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문 앞에서 물에 빠져 넘어졌을 때 남천동 할매 눈에는 물이 차오른 대문 위로 여자 귀신이 둥실 떠서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할매가 밤새 신당 밖에서 기도를 올리는데 그 사이 준우 엄마도 꿈을 꿨대요. 꿈에서 준우 아빠 얼굴을 한 남자가 애들 어디 있냐고 묻길래 무심코 남천동 할매 집에 있다고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가 씩 웃으며 사라졌고 놀란 할매가 신당 쪽을 보니 창문에 여자 귀신 하나가 딱 달라붙어서 방 안에 있는 우리를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랍니다. 급히 부적을 태워 쫓아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어도 문이 열릴 뻔했던 거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작은 아빠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 일찍 죽었다고 해요.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자기 대신 살아남은 동생의 아들을 비 오는 날 물길을 따라 데려가려 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할머니 댁 대문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물 밑에서 아직도 누군가 춤을 추며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만 어쩌면 땅 밑에 억울하게 묻혀있던 것들을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남천동 할매가 본 춤추는 여자는 정말 가족의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떠도는 잡기였을까요? 혹시 지금 창밖을 보시다가 대문 앞에 물이 고여 있다면 문단속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왕이었습니다.